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 결과에 따라 다음 각과 같이 적는다.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동화가 일어났을 때, 자, 보죠. 백마. 자, 백마에서는 받침 기역이 뒤에 나오는 미음을 담고 싶어요. 저 부드러움을, 비음의 부드러움을 담고 싶어요. 그래서 기역의 자리에서 비음을 골라요. 그럼 뭘 고르게 되죠? 자, 연국의 음이잖아요, 기역이. 그러니까 기역 위치에서 이응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자, 그래서, 자, 백마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백마대로 써주는 거죠. 발음대로 써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좌우, 백마가 아니라 백마기 때문에 여기서 NG 부분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NG. 자음동화를 반영해서 NG가 되는 거다. 그 다음. 자, 그럼 여러분, 별내도 볼까요? 별내는 무슨 화가 일어나요?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을 담고 싶어서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별내 이렇게 돼서 그러면 LL이니까 그죠? 리을이니까 LL. 그죠? 그 다음에 종로 같은 경우는 자, 리을이 이길 수 있는 비음은 못뿐이었어요. 니은뿐이었어요. 자, 니은이 아닌 비음을 만나면 오히려 리을이 어떻게 돼요? 니은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응이나 미음을 만나면 오히려 리을이 니은 쪽으로 가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종노가 되죠. 그러면 종노니까 좌우. 자, 뭘까요? 우죠. 그쵸? 종노.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서술형으로 써보라고 여러분들한테 빈칸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유음화에 의하면 신물로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유음화의 예외적인 경우예요. 발음할 때 신문노가 되거든요. 신문노. 자,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또 기억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문노가 된다는 거. N과 N에다가 동그라미 또 쳐주세요. 신문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것을 길로자로 봐야 되지 않느냐. 신문로의 이제 노를. 그러면은 그 길로자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 명칭일 때 뒤에 보면 나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행정구역일 때 로 같은 경우는 RO로 통일해 적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청량리의 리가 행정구역 리가 아니라 청량리 동이죠. 왕십리의 리도 어떤 행정구역의 리가 아니라 읍면리동할 때 리가 아니라 청량리동, 왕십리동, 답십리동이거든요. 그것처럼 을지로의 로나 신문로의 노나 이런 경우 예전에는 길이라는 이름에서 왔지만 지금은 지역명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로라고만 만약에 선지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괄호치고 길이라고 써주지 않는 한 지역으로 봅니다. 이해되셨죠? 을지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을지로나 신문로는 길이라고 써주지 않는 한 행정구역 단위로는 지역에 속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행정구역 로로 이렇게 적지 않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신문로는 신문로라고 지역명일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역명일 때 길 이름으로 치면 이렇게 해야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왕십리. 왕십리도 왕심리 이렇게 간다. 발음대로. 여러분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비읍이 리을을 만났어. 비읍에게 리을은 너무 부드럽고 리을에게 비읍은 너무 뻑뻑해요. 그래서 중앙에 비음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심 그리고 리을은 깎아야죠. 니 이렇게 되잖아요. 왕심리.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자, 읍면 리동할 때 리가 아니라 왕심리동이기 때문에 왕심리까지는 뭘로 본다? 지역명칭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유음화가 일어나죠. 신라. 자, 그러니까 L 둘이 되겠죠. 신라. 맞죠? 자, 그 다음에 국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은 고유명사인가요? 보통명사인가요? 보통명사입니다. 그쵸? 자, 고유명사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인명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국민 같은 경우는 쥐를 소문자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죠. 발음할 때 국민이 되니까. 그죠? 이 대문자 소문자에서 되게 쟁점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음식 이름이었어요. 그죠? 자, 기출로 봤더니 꽃 이름은 소문자라는 게 판명이 됐어. 그쵸? 꽃 이름은 소문자로 간다. 근데 이제 음식 이름 같은 경우도 기출을 반영해보면 소문자였는데 문제는 작년에. 그죠? 자, 올해죠, 올해. 올해 5월에. 그죠? 올해 5월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그것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도 이제 올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요 한식명 200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한식명의 200개를 로마자로 싹 이제 음식점의 메뉴판을 다 맞춰라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요 한식명을 했는데 다 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0개가. 네,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쟁점이 돼요. 아니, 그러면 그 200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주요 한식이 아닌 애들은 소문자고. 그럼 주요 한식 200개만 대문자냐? 라는 게 이제 또 질문에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국립국어원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이제 전투적으로 물어본 거죠. 쫄면이 없던데, 200개 중에. 아, 나 진짜 만나보고 싶었어, 그 질문한 사람. 아, 그냥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저도. 아, 그럼 200개 빼고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쫄면이 없던데, 그럼 쫄면은 이제 기존대로 소문자로 가나요? 그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답변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러면 200, 그럼 주요 한식은 몇 개, 주요 한식에 들어가냐, 마냐, 이것까지 고민을 해야, 자, 볶음밥은 들어가는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사실 수험생한테 그런 걸 시킬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주요 한식명을 대문자로 갔으면 대문자가 아닌 케이스를 출제하는 경우는 사실은 되게 이상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로마자 문제가 나오고 음식 이름이 나왔어요. 그럼 음식 이름부터 보고 이게 대문자에 소문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 룰은 두 번째로 쓰시고 그 외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있죠. 뒤에 자음이 오냐? 모음이 오냐? 그쵸? 행정구역 다니면은 붙임표를 제대로 썼느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1순위로 판단을 하는데 정답이 없어. 그러면은 그때 대소문자를 보시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2순위 정답 기준으로 쓰면 간단한 거예요. 제 생각엔 그게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게 출제가 되겠지. 그쵸? 뭐하러 논쟁거리가 될 만한 걸 문제에 되겠어요? 200개 안에 없지롱 쫄면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겠어요? 그건 아닐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음식 이름이 나오면 대문자로 내는 게 출제진이 정상인 거고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굳이 그 200개 안에 없는 건데 소문자로 공시가 여전히 되어 있는 거를 내고 싶어서 그렇게 냈다라고 하면은 다른 게 정답일 거예요. 엑스트라 선지겠지. 옳은 거 하나 고르라고 그러고 틀린 거에 있거나 뭐 이런 식이겠지. 틀린 거 고르랬는데 옳은 거에 있거나. 엑스트라 선지가 뭔지 알죠? 결국에 정답이 아닌 거. 그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동래. 동래는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역시나 이응이니까 리을이 접어주죠? 자, 그래서 니은.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그 음식명에 대해서 있잖아요. 작년에 시험 직전에 제가 끝까지 그랬거든요. 음식 이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그래서 아니 그 로마자 규정에 보면은 고유명사를 대문자로 쓴다라고만 나와 있지 보통 명사를 소문자로 써야만 한다고 나온 적은 없다. 그 반대 해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 고유명사를 대문자로 쓴다라고 말한 것과 보통 명사를 소문자로 써야만 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명사를 소문자로 써야만 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그게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이제. 이제 주요 한식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 그랬지,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쟁점 삼아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보탬이 안 되는 고민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시험 직전에 뭔가 확정공지 더 되고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여러분 국립국어원에 올라오는 질문 그런 건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답변하고 있는지 쟁점이 되는 것들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막 문장부호 개정 때문에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문장부호 개정 같은 경우는 1월 1일에 학정공지안이 나와요. 그 전에 얘기하는 거 무의미한 거예요. 그죠? 1월 1일 전에 지금 일단 보도자료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거 가지고 수업할 필요 없거든. 그쵸? 웃기는 거예요. 1월 1일에 확정되면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다 때 되면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거는 니은과 리을이 덧나는 경우는 뭐죠? 첨가. 그죠? 첨가한 경우에요. 자, 그러면 학 더하기 여울 할 때 여기 초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첨가가 되죠? 자, 합성될 때 자, 뒤에가 이, 아, 여, 요유면서 초성이 없네? 그러면 뭘 넣어요? 니은을 넣죠. 표준발음법에 보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학, 여울의 단계를 거쳐 이걸로 끝날까요? 누구와 마주쳤어? 기억이 니은과 마주쳤네. 그러면은 또 누가 되고 싶어요? 비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이 뭘로 변해요? 그죠? 이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학여울이 됩니다. 최종 발음. 이걸 거쳐서 이게 되죠. 비음어까지 해서. 자, 그러면 로마자도 최종 발음대로 가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알약 같은 경우도 여기 초성이 없어. 자, 그럼 뭐가 먼저 들어갔겠죠? 니은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알, 략이 됐겠지만 리을과 니은이 마주쳐버렸네? 그럼 무슨 어가 한 번 더 나야 돼요? 요음어가 한 번 더 나야 되죠. 그러면 뒤에 있는 니은이 뭐가 돼요? 리을이 되죠. 그러면서 알, 략이 되겠죠. 최종 발음. 그럼 최종 발음 따라가야겠죠? 그러면 리을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뭐라 그랬죠? LL로 간다고 했습니다.
로마자는 오늘 이 시간이 끝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국외음화. 자, 국외음화는 국외음화 난 대로 죄의로 써주거나, 그쵸? 그래서 지읒이나, 그쵸? 아니면 치읓으로 써주면 돼요. 해돋이, 그러면 죄의. 그죠? 그 다음에 같이 하면 ch. 마치다, 그러면 ch.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외음화는 그대로 반영시켜주면 돼요. 발음대로.